토종 씨앗 밥상을 부탁해. 대구 교육박물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번 전시는 우리의 밥상에 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먹거리란 우리의 삶과 직결한 문제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밥상이 어떻게 차려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밥상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바로 씨앗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씨앗이 제 키보다 두터운 흙을 헤치고 나와 삭을 틔우고 수백 개 혹은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씨앗으로 다시 맺히고, 이를 씨앗으로 다시 귀하게 지켜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마스의 방주를 아시나요? 1986년 이탈리아의 음식 운동가 카를로 페트리니가 시작한 슬로푸드 운동은 현재 180여 개 나라에서 10만 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슬로푸드 운동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의 즐거움을 지향하는 데서 나아가서 전통적이며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고, 토종 동식물의 생물 다양성 및 그 가공 방법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 바로 마스의 방주입니다. 마스의 방주는 7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선정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모두 100여 종의 품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토종 씨앗과 관련된 것은 6개에서 7가지가 있습니다. 과채류, 수박, 참외, 유지식물, 오이, 그리고 엽경채, 건채류, 토종이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작물의 대부분은 모두 먼 길을 거쳐온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작물들은 한국의 토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일까요? 어떤 작물이 토종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자연 환경에 대한 적응입니다. 한국토종연구회는 토종에 대해서 농업생태계에서 농민에 의해 대대로 재배 또는 이용되고 있는 되어 선발되어 내려와 한국 기후 풍토에 잘 적응되는 식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토종의 핵심은 한국의 기후와 풍토에 얼마나 잘 적응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화곡류, 사람들이 주식으로 하는 벼과에 속하는 작물로는 벼, 보리, 밀 등이 있습니다. 벼, 보리, 메밀, 벼의 품종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일랜드의 감자의 기근,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은 단일 품종 재배로 인해 끔찍한 재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주로 밀로 만든 빵을 주식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감자가 처음 전해진 뒤에 많은 사람들이 밀 대신에 감자를 재배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국으로부터 많은 착취를 당했던 아일랜드에서 감자는 안심하고 끼니를 이을 수 있는 중요한 먹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땅에서 감자를 심었고 성인 하루 평균 50에서 80개의 감자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1845년부터 1850년 사이 감자들이 한꺼번에 병들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피해는 어마어마해서 5년간 굶어 죽은 사람이 100만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컸던 이유는 아일랜드의 감자의 의존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의 종류의 감자 중 수확량이 많은 품종 단 한 가지만 심어졌다는 점입니다. 당시 감자의 역병 원인은 입마른병이었는데 아일랜드에서 심은 감자는 이 병에 걸리기 쉬운 품종이라 순식간에 거의 모든 감자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녹두, 팥, 그리고 선비잡이 콩 이야기. 선비잡이 콩 이야기. 한 선비가 과거를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던 중 날이 어두워 주막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고 그곳에서 콩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콩밥이 정말 맛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콩밥이 맛있었던 선비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고 그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였지요. 콩밥이 선비의 발걸음을 잡은 겁니다. 시험 날이 다가왔지만 선비는 기어코 떠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콩이 선비를 붙잡은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콩 이름을 선비잡이 콩이라고 불렀지요. 집에 돌아온 선비는 다시 과거 시험 공부를 하며 콩을 심었습니다. 콩은 잘 자랐고 열매도 잘 맺혔지요. 가을이 되자 잘 익은 콩을 탈곡하여 마당에 늘었습니다. 공부도 잘 되고 콩도 잘 수확하였으니 선비의 마음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마른 콩을 모두 버리게 된 것입니다. 당황한 선비는 붓을 든 채 허겁지겁 콩을 거두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선비가 허둥대면서 콩을 거두는 사이에 먹물이 튀어 콩에 묻게 되었습니다. 이 먹물에 콩이 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선비잡이 콩에는 지금도 먹물이 남아 있답니다. 오곡에 얽힌 설화. 주몽이 동부여 왕에게 쫓겨 어머니 곁을 떠나려는데 차마 떠나지 못하자 어머니의 유아 부인은 너무 어미 걱정은 말아라 하며 오곡 종자를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곡 중에서도 보리 종자를 잃어버리고 도망 나오게 되었죠. 구사일생으로 강을 건넌 주몽이 큰 나무 밑에서 쉬고 있을 때 2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왔습니다. 이를 본 주몽은 분명 신령스러운 어머니의 선물이라고 여겨
알을 쏘았고 그 비둘기의 목구멍에서 두고 온 보리 종자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오곡은 국가를 건설하고 사람들이 사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종자인 것입니다. 가을 수확의 계절이 되었습니다.